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항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기후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인류적 관심사입니다. 인류가 생존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놓고 전 세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올해 있었던 일 중에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거는 테슬라입니다. 올 봄에 테슬라의 주가가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그 많은 회사들의 기업에 대한 평가는 뭘로 합니까? 시가총액으로 하죠.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 그 많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1위가 누구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뭐냐면 저기 이제 쑥색 하늘로 치오르는 저게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고 위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건 폭스바겐 주가고요. 밑에 청색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게 현대차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에 저 밑에 바닥에 있는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치솟아서 지금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었었죠. 지금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어디였냐? 도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였습니다.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2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그 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가 차를 많이 생산하느냐?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도요타입니다. 1년에 1000만 대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럼 테슬라는 몇 대를 생산했느냐? 2019년도에 테슬라가 생산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 대. 지금 테슬라가 도요타나 폭스바겐처럼 영업이익을 내느냐? 돈을 버느냐? 아닙니다. 테슬라가 지난 2, 3분기에는 흑자를 봤는데 그거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규제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 그럼 전 내연기관 아닙니까? 사실상이죠. 내연기관에 가스를 배출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고 반대로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가스 배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보상 그것을 받아서 테슬라는 흑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1000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1년에 기껏해야 30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주가를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세상이 어디로 간다? 세상이 확 바뀐다. 절로 간다. 내연기관 차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연기관 차로서 세상을 굴러가지 않고 세상은 전기자동차로 친환경차로 대전환이 시작된 거다 라는 것을
시장이 판명해 준 거예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뭘 타고 다녔습니까? 마차를 타고 다녔죠. 유럽에 마차들이 쫙 다니고 있는데 자동차 몇 대가 그 사이를 삐집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마차는 다 없어지고 자동차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 그 시장의 3%를 점유할 때 판도는 끝난다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의 3%를 친환경차가 점유하는 순간 이미 시장의 판도는 변한다. 그래서 테슬라를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게임의 판도를 바꿨다. 그 판도를 바꾼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테슬라는 전 세계 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 총액을 앞지르고 1위를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게 뭐냐? 한국 게이츠 노동자들의 며칠 전 사진이 최근 사진, 최근. 한국 게이츠 어디 있는 회사예요? 대구의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한 거예요? 공장 폐쇄하겠다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연기관 누가 발명했어요? 지금 자동차의 내연기관 벤츠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벤츠가 뭐라 그랬어요? 18년도에 이미 벤츠가 발표를 했어요. 벤츠가 1886년도에 내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의 뿌리는 사실상 벤츠죠. 그런데 그 벤츠가 20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중단하겠다. 아직 시간은 있지만 벤츠가 자기네가 개발한 내연기관 차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2026년부터 몇 년 남았죠.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 개발을 중단하겠다. 2040년도부터 친환경 차만 판매하겠다. 토요타 2025년부터 모든 차를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로 만들 계획이다.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현대차 2030년부터 내연기관과 관련된 신차 출시는 중단하겠다. 노르웨이 2025년부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시키겠다. 국가가 2025년부터 내연기관과 관련된 차는 판매를 중단시키겠다. 네덜란드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뭐 전 세계가 이러고 전 세계가.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아까 한국 게이츠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오너가 더 이상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지속한다라는 것이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바람직한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큰 변화를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세상을 개벽시키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산업에 있어서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에너지 문제로.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세계의 대이동이 시작된 시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보다가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세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에너지 전환 문제를 탈원전 논쟁에 빠뜨려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헛소리만 잔뜩 짓거리고 있다. 이게 안타까워.
전 세계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에너지에 대한 투자. 세상은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 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했는 금액을 따져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전 세계가 투자한 금액이 300조입니다.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연도에 전 세계에서 원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 이 표에 보면 47조라고 나오는데 다른 표에 보면 20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300조를 투자하는 기간에 같은 연도에 원전에 투자하는 금액은 20조입니다. 이 20조, 1년에 20조의 원전에 투자한다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국의 덩치 큰 보수 야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탈원전을 한다라는 것은 600조의 미래 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600조는 뭐냐? 1년에 20조씩 30년을 투자하면 60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은 600조의 시장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이 수치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 1년에 20조를 30년 계산하면 600조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1년에 얼마를 투자한다고요? 1년에 300조. 1년에 300조를 투자하는 시장을 버리고 1년에 20조 투자하는 시장을 30년 곱하기 해가지고 600조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제조국가입니다. 제조국가. 대한민국 자체 시장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간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나라. 전 세계의 시장 흐름을 왜 읽어야 하느냐? 그것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00조의 시장을 버리고 20조를 고집하고 있는 그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원전은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원전 발전량인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투자도 별로 안 하니까. 지금 전 세계의 총 원전에 의한 발전량은 네트하게 마이너스입니다. 순수하게 계산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풍력이 늘어나는 연 성장률은 약 40%가 됩니다. 40%. 풍력 발전량이 늘어나는 건 연 40%가 됩니다. 태양광은 연 30%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현재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느냐 정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연 30%, 40%가 늘어가는 가장 빠른 속도는 풍력입니다. 풍력.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대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비싸지 않느냐? 좋은 거 아는데, 깨끗한 거 아는데 비싼 거 아니냐? 자, 지금 이거는 미국의 발전 원가, 생산 원가, 에너지의 생산 원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줘서 낮아진 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이 가격이 낮춰진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에너지의 발전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뭡니까? 핵. 핵이 가장 비쌉니다. 생산 원가가. 지금 현재의 미국의 핵. 가장 낮은 게 뭡니까? 가장 낮은 게 윈드, 바람. 바람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의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게 바람, 풍력입니다. 풍력. 앞으로 세상은 산업으로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은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지금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커져나갈 산업은 풍력입니다. 지금 현재도 발전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태양광 옛날에 비쌌죠. 근데 낮아졌고요. 이제는 태양광 풍력이 원전과 석탄보다도 발전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석탄 채굴 회사에서 세계적인 석탄 채굴 회사에서 채굴을 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싸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좋은 줄 아는데 그 비싸서 어떻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건 옛날 얘기고 처음에는 비쌌지만 이미 기술의 발달과 투자와 지금 전기차 비쌉니다. 왜? 생산 대수가 작으니까. 현대에서 수소차 생산합니다. 비싸요. 왜? 생산 대수가 작으니까 다 수작업에 생산하니까 비싸죠. 그렇지만 산업의 대이동이 시작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술은 개발될 수밖에 없다. 왜? 신산업이니까 그만큼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빠른 겁니다. 지금 현재 풍력의 날개 길이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풍력 한 기가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가 뭐 있었어요? 동해 쪽에서 부산식 풍력 기술 특허 우리나라 회사에 산 거. 그거 엄청난 거. 그렇게 이 분야에 계속 기술의 발달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떨어진다고 봐요. 더 떨어진다. 이미 원전과 석탄 시대는 끝났다. 석유가 지배하는 세상은 끝났다. 이미 에너지에 있어서 대전하는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2018년도인가 인천에서 있었던 겁니다. IPCC는 UN 산하의 그 기후 환경 기구입니다. 그리고 석탄의 비중은 0에 가깝게 축소해야 한다. 2050년도까지 탄소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탄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50년도까지 탄소 0의 사회를 지구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와 관련된 선언을 보면 기준 연도가 205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50년도에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게 각국의 에너지 기후 환경과 관련된 선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몇몇 환경단체에서 비판을 합니다.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선언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로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왜 우리가 탄소를 규제합니까? 탄소를 규제하는 이유는 탄소 연료라는 건 다 땅속에 있는 연료죠. 석탄, 석유 전부 탄소 연료라는 거죠. 이 탄소 연료를 꺼내서 쓰다가 보니까 그것이 기후에 지구에 온실 효과를 유발했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구는 정확하게 열평형 상태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구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옵니까? 지구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옵니까?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태양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땅속에 에너지를 쓴다고
땅속에 있는 탄소를 많이 꺼내서 쓰다가 보니까 그것이 지구의 대기에 온실 효과를 발생했고 들어오는 에너지보다가 나가는 에너지가 적게 돼버리니까 온실 효과 때문에 나갈 것이 나가다가 튀어서 다시 들어와서 지구의 온도를 덮이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온실 효과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탄소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 우라늄은 땅속에 있는 걸 꺼내서 그 에너지를 대기에 계속 발산시키고 있죠. 탄소는 생산하지 않지만 땅속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대기에 계속 늘리는 게 우라늄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것은 대기의 에너지의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원전만큼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발전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특징이 뭐냐? 물의 소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모든 원전은 물을 소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열량이 발생을 하니까 그 열량을 식히기 위해서 물로서 식히는데 그 물이 다 날아가서 기화열로 가는 거죠. 미국의 전체 물의 소비량 중에 농업용수가 쓰는 물의 소비량의 비율이 40%고 발전에 쓰는 물의 양이 42%입니다. 그만큼 원전이 열을 많이 발생해요.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대기의 온난화에 직접 기여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전은 그래서 전 세계의 원전들은 대체로 어디에 있느냐? 해변 바닷가에 있죠. 그렇게 그 바닷가에 있는 원전들이 엄청난 물을 쓰는 거고 그 물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물을 데운다는 거죠. 데운다. 내륙에다 원전을 지어놓으면 물이 없어집니다. 경주에 물이 있습니까? 원전이 들어서기 전에 경주에 물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원전이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원전은 절대로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없다. 아무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고가 터지든 안 터지든 상관없이.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RE100 얘기입니다. RE100.org.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RE100이라는 거는 R이 신재생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100% 쓰도록 하겠다. 전 세계 민간 운동으로 RE100 선언 운동이 꽤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자, 우리 데콜로레스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콜로레스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면 전기를 써야죠. 물을 써야죠. 사람이 먹어야죠. 뭐 여기서 생산도 한다고 지금 생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영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데콜로레스 카페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기업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는 사무실, 공장, 창고, 차량 등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충당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해서 바꾸겠다. 내가 쓰는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해서 쓸까? 그게 좀 비싸더라도 공급 때문에 비싸더라도 이런 선언입니다.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봤을 때 가입해 있는 기업 숫자가 약 100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 242개 기업이 이 R200 선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참여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다 참여했어요. 폭스바겐 거의 모든 242개나 참여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 R200 선언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몇 년까지 전환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애플 얘기를 드릴게요. 애플도 R200 선언에 일찌감치 동참을 했죠. 애플은 2018년도에 이미 자기네는 R200에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예요? 하겠다가 아니고 애플은 이미 자기네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18년도에 앞으로 우리와 협력업체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들도 R200 선언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업체, 애플이 납품되는 회사, 거래하는 회사, R200 안 하면 우리 거래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는 이미 애플은 R200 선언에 달성을 했고 앞으로는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업체도 다 R200 선언을 해라. 니네 에너지 전환 안 하면 우리 거래 안 한다 라고 18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올 봄에 2, 3분기에 애플이 또 한 번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똑같아요.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2030년도까지 모든 협력업체는 R200에 동참해라. 시한을 못 박는 거예요. 2030년도 이후에는 화석연료로 사용해서 생산한 부품은 납품 안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당장 이 애플에 우리나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애플은 미국 회사입니다. 애플의 반도체 누가 공급합니까? 애플의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공급하죠. 그래서 2018년도에 선언하기 전에 2015년도에 애플은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하이닉스가 R200 선언을 R200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걸 실사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하고 실사를 해보고 나서는 애플이 돌아보면서 답이 없네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30년도까지 전 모든 협력업체는 다 전환해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플이 발표하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답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애플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뭡니까? 카메라는 거죠. 카메라는 거죠. 지금 휴대폰 하나에 카메라 4개 들어갑니까? 4개 들어가고 6개 들어가고 그러죠. 그거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구미에 있는 LG 이노텍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미 잘 나가잖아요. LG 이노텍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그러면 반도체만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카메라는 화석연료로 쓰는 걸 받아주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미에 있는 LG 이노텍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이거를 못 해내면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원래 들어가고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수소. 자, 그러면 이제는 왜 수소인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소인가? 왜 수소 시대를 얘기하는가? 왜 수소인가? 자, 지금부터 왜 수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의 생산 과정은 탄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다 탄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수소는 이게 수소 에너지식인데, 여기 수소는 특이하게 탄소를 쓰지 않습니다. 이 반응식 어디에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탄소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소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자체를 쓰지 않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아무리 써봐야 탄소는 생기지 않는다. 탄소는. 자, 그러면 탄소가 에너지원인가? 탄소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탄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저게 에너지다, 에너지원이다, 석탄이 저게 에너지원이다 라는 얘기는 저 에너지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가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더 큰 거잖아요. 우리가 석유를 캐내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런데 캐낸 석유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원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가 그 에너지원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에너지가 큰 게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수소를 얻는 과정에 드는 에너지나 그것을 써서 얻는 에너지나 에너지 이득이 없습니다. 왜? 수소는 그냥 채굴이 안 돼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있지만 수소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왜? 수소 자체가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반응해서 화합물로 뭐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 달라붙은 걸 떼어내야 이걸 얻는데, 떼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이걸 다시 태워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이득이 없는. 그럼 이건 수소는 절대로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전기분해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나 전기분해된 물을 태운다는 건 산소와 결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서 얻는 에너지나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시대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수소를 어딘가에서 획득을 해야 되는데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소 시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해서 수소를 가지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 반응하는 과정에 아무런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수소가 가능하냐? 수소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구의 에너지를 증식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획득한,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획득하고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획득한 그 에너지가 넘쳐나서 이건 얻는 과정에서 지구를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그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시대란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넘쳐나야 수소시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은 이 시기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계속 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할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한민국 왜 저래? 수소차 만들어가면 뭐해? 수소 충전 시설도 없는데.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도 안 까는데 혼자 수소차 만들면 뭐해? 전 세계가 그냥 다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혼자서 수소라 그래? 이게 작년까지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올해 판도가 다시 바뀝니다. 올 봄에 유럽연합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합니다. 유럽은 이미 풍력으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것을 저장해요.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원전과 화력발전은 생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원전은 돌아가요. 밤이 돼도 원전은 돌아가요. 화력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이 안 불면 아무리 시설을 해놔봐야 풍력 터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안 불면. 태양광 모듈의 수요를 아무리 높여봐야 해가 안 뜨면 태양광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100%로 돌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풍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바람은 밤에 부니까, 해는 낮에 뜨니까, 태양광도 가져가야 되고, 풍력도 가져가야 되고, 바이오매스도 해야 되고, 이것을 종합해서, 이건 정말 종합예술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해서 그래야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바람 안 불 때도 쓰고 따뜻한 날에도 쓰고 비 오는 날 쓰고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생산도 해야 되고 저생산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생산의 총량을 필요량 이상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그 남는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또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재생 에너지 100% 시대로 돌입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유럽연합이 수소 전략을 발표했어요. 유럽이 전체로 수소로 간다. 거기서 뭐뭐뭐 하겠다고 쫙 했어요.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하들 왜 저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니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 민주당, 지금 미국 분위기는 바이든이 이긴다는 것 같습니까? 이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거의 판단이 났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집권을 하면 4년 동안 2조 달러를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전환하겠다. 투자하겠다. 2조 달러 4년 동안. 뭐 하냐고 구체적으로. 가장 첫 번째, 트럼프가 탈퇴한 유엔 기후협약에 당선되는 날 복귀한다. 모든 공공기관들 다 쓰는 유치원 버튼은 차량 전부 친환경차로 싹 다 바꾼다. 외국에서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념 구분을 안 합니다. 같이 친환경차로 합니다. 친환경차로 싹 다 바꾼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이 분야에 불이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미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있어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단계로 돌입을 했고, 그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수소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수소에다. 그래서 수소를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와 전기의 차이는, 전기의 단점이 뭡니까? 전기는 정말 친환경이고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인데, 전기의 단점은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는 저장이 안 되고 이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석탄의 장점이 뭡니까? 배에 얼마든지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창고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선을 싣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땅을 파고 하든 유전선을 던지든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전기는 저 생산되고 있는 것을 이 순간에 쓰지 않으면 저거를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전기는 저장이 안 되고 이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시대로 가면 필히 뭐냐? 그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하는 ESS. 텔레비에 많이 봤죠? ESS. 뭐 정부에서 지나치게 투자하니 맨날 불나느니 접해도 않는 거 왜 자꾸 저렇게 투자를 하고, 그것도 보수야 하겠어. 지독하게 욕해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은 대한민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 노트북이 미국에 처음 갈 때 불났죠. 노트북 폭발이 불나고 터졌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커오고, 지금 전 세계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등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세 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전 세계 기술도 1등이고 생산도 1등인데, 연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냐면 100기가와트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이 1등인데, 파나소닉이 30기가인가? LG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1등 하고 있는데,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100기가가 생산 캐파라고 얘기했어요. 테슬라에 잠깐 할게요. 테슬라 오너가 얼마 전에 테슬라가 1년에 전기 자동차 테라바이트 100기가 아니라 테라 1000기가 생산하겠다 나왔어요. 1000기. 그러니까 1000기가를 어떻게 생산할래?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 LG가 하고 있는 게 100기가인데, 최대인데 100기가인데, 이런 세상이라는 거, 이런 세상.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수소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초기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풍력과 태양광의 생산을 이미 저장 시대로 가서 그걸 재이용해서 수소 시대로 가는 계획을 유럽연합이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앞으로 전 세계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제 수소로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값이 30% 내지 40% 정도 되고, 무게도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니라 트럭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5톤 트럭을 만드는데 전기 트럭을 만들면 5톤 트럭에
2.5톤이 배터리여야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거. 수소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배는 뭐로 할래? 수소로 할 수 없고. 벙커 CU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에너지를 뭐로 바꿀 것인가? 수소로 한다. 언제까지 세계 선박협회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2050년도까지 하겠다. 아까 다 기준이 2050년도라고 했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다 안 나온 거죠. 근데 갈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 부문별로 전기를 친환경 전기를 쓰는 곳과 또 수소를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은 수소를 쓰는 방식으로 산업 전체가 싹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50년도에 이 지구가 탄소 제로 시대로 돌입을 하는 거고, 그거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라는 국가와 기업들은 아까 알리백이라는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니네 가, 이제 니네 거래 안 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은 최근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합의했습니다. 탄소 국경세. 뭐냐? 똑같은 철강을 만드는데 니네는 석유 사다가 편하게 철강을 만들었잖아. 우리는 고생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갖고 깨끗하게 지구를 살리는 데 동참했고, 니네 탱다탱다 몰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 니네 철강은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데 세금을 내. 탄소세 내. 탄소 생산했으니까 세금 내야지. 이게 WTO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WTO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니네 왜 참여 안 해?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명분에 WTO가 뭐 어떤 명분인데 이것을 능가하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유럽연합이 합의를 했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업 차원에서 아리백 선언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화석연료로 썼는 모든 중간재 부품은 관세 내듯이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무슨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되게 암담한 얘기로만 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까 테슬라 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콜라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수소차, 수소 트럭 마찬가지로 미국입니다. 올해 초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10조 갔죠.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 트럭을 이때까지 몇 대를 생산했느냐? 한 대도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니콜라에서 만들어 놓은 차를 넣고 차에 그림만 씁니다. 그림만. 그런데 시가총액이 10조. 현대자동차 1년에 400만 대를 생산하는 시가총액이 얼마? 26조.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생산해본 회사가 어디냐? 도요타와 수소차, 현대차, 대한민국 차죠. 저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만 이 분야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빠른 속도로 이 추진만 해나간다면 우리 기업들은 얼마든지 수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는 생산을 현대차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수소차는 생산 과정에 150개 협력업체를 가집니다.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 들어가기 다 완성차에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50개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 내재화율, 국사율은 99%라고 얘기합니다. 도요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능력은 신뢰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을 바로 끌고 나가고 나라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제대로 읽고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주느냐의 문제다. 근데 그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은 국민들이 현명해야 한다. 우리 의원님 강의를 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강의 들었던 것을 우리 국가기관에서 정말 이런 에너지 공간을 이런 데서 대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게 궁금하고요. 구미에 제가 또 이런 분야에 또 위원장도 맡고 해서 우리 구미에 탄소 제로 교육관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구미에서 반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재까지 있는 충전소가 별로 없는데 그 충전소 하나도 제작 비용이 일반 주유소에 한 많게는 한 50배까지 나는데 이게 향후 계속 우리 현재 자동차에서 수소 전기차로 계속 매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기 자동차하고 배분을 해서 한 6대4로 비율을 맞춰서 그쪽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차가 공존해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전기차가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 생산을 할 거고요.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 전기차 생산 5위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수소하느라고 전기 안 했다. 이건 아니고 한때 현대자동차가 닥치스 했죠. 한전 사업 완전히 거치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검색 그러면 구글이죠. 한때는 검색이 야후였죠. 라이코스라는 업체는 거의 없어졌죠. 그렇죠? 지금 라이코스 쓰는 분이 있나요? 없죠? 지금 현재는 아까 게임 체인저라고 테슬라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10년 뒤에 테슬라가 구글의 위치에 있을까 야후의 위치에 있을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거의 유일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현대차밖에 없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근거를 내가 그럼 근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하고 정의선이 만났죠. 원래 2번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날 때만 해도 배터리 때문에 만나나?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쩌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경쟁이 되려고 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 체인지는 테슬라가 했지만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언제 뛰어들어서 1등했나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서 1등했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애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 에너지전을 하겠죠.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고 할 수밖에 없으니 하겠죠.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가 대만의 TSMC지 않습니까? 그죠? 대만의 TSMC라는 마운더리 분야에서 세계 인류 기업 최고의 기업이죠. 애플이 발표하고 나자마자 TSMC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럽의 풍력 회사를 사고했어요. TSMC 공급계획 에너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의 경기가 재작년부터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왜? 대만은 섬나라니까 해상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대만이 전면적으로 풍력으로 산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하자마자 TSMC 가장 먼저 발표했어요. 풍력 계약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그 제도나 시스템만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면 저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우리 연구 인력의 창의적인 부분, 그 테슬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소차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수소차를 생산하는 그 전 과정에 대한 다 기업다 150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시대가 열리면 진짜 그 수소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면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가 대한민국이 수소차에서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독일에 테슬라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테슬라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테슬라에서 그 자리를 지목했습니다. 여기다 세우자.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완전한 대평원에 어마어마하게 조림을 해놓은 정말 아름다운 숲이었어요. 그 숲.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지목을 하고 여기다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독일에서도 환경단체들이 난입을 하고 소송이 붙었을 거니까 독일 법원이 심리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지어라. 법원이 판결해버렸죠. 나무 베고 지어라. 그래서 엄청난 평원에 진짜 정말 잘 조림된 쭉쭉 뻗은 나무들을 싹 베어내고 거기다가 테슬라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법원이 비록 그 나무를 베어내는 것보다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태양광 하려고 해도 반대하고 풍력 하려고 해도 반대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에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30개가 있는 겁니다. 아니죠. 독일이 100개 있습니다. 독일 전체에 수소차가 몇 대 있냐? 100대 있대요. 차는 100대 있는데 이 나라가 수소 충전소는 100개를 지은 거예요. 충전소 하루 종일 와봐야 한 대 온다는 거예요. 한 대. 그런데 그렇게 지어놨고 아직은 독일이고 뭐고 간에 수소차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기 어렵죠. 생산도 안 되고 비싸고 하니까. 독일에서 한국에 그 충전소 지어놓으니까 수입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못 팔아요. 근데 왜?
정부 정책이 국내부터 공급해라거든. 보조금 주고 다 수소차가 전기차가 되지 않습니까? 국내부터 공급해라니까 독일이 나갈 차가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 그 비싼 수소차를 어디다 팔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수소차 쪽에서 충전소를 100개나 지어놨으니까 가봤을 거 아니에요. 수소차를 어디에 팔면 될까? 독일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있으니까 그 농부들한테 가서 팔면 된다. 농부들이 무슨 돈이 있는데? 농장에 풍력 기세놓고 그 돈 같으니까 가장 비싼 부자들이 농부들이 판 거예요. 농장을.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가면 돈 많으니까 수소차 살까 그거다 사라 이러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풍력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독일은 풍력이 들어가면 거기 농부가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태양광이 들어오든 풍력이 들어오든 현지인들이 부자가 안 되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반대를 하는 거죠. 태양광이 돌아가고 풍력이 돌아가면 그 농장주나 마을 주민들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독일이 그렇게 바꾸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전기 생산 업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세상은 정말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죠. 그렇지만 그 복잡한 것을 싹 단순화시켜 정리하고 키포인트를 뽑아내서 읽어내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뭐 완전 얘기하냐면 아니 서울대 그 핵원자력과 보수들은 아직도 완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얘기하다가 은퇴하겠죠. 은퇴하고 또 어디 가서 하겠죠.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은 정보가 워낙 넘쳐나는 시대에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바보들이 많다. 똑똑한 바보들이. 그러니까 흐름을 읽어야 되고 거기서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제가 맨 앞페이지를 가주십시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제가 왜 제비꽃을 저 표지로 했느냐. 어릴 때 제 집 앞에 그 탱자 굴이 있었고 탱자 담장이 있었고 탱자 담장 밑에 요만하게 봄이 되면 저 제비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 제비꽃이 피면은 봄이 왔다는 거예요. 저 제비꽃이 피고 나서 거꾸로 다시 겨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변화가 결국은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굳이 제비꽃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똑똑한 아버들 많은데 우리가 세상 잘 봐야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